최근에 많이 떠오르는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약산업인데요. 제약회사라 하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약회사에서 경비 업무를 하시다 발생하신 무서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 약 5년 전입니다. 그때의 나이는 40대 후반. 갑작스러운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고 일자리를 잃고 무직이 되어버렸을 때였습니다. 다시 취업을 해보려고 아무리 면접을 보아도 면접을 제의하는 회사는 오질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직조차 회사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다 보니 회사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경비 교육을 이수하면 나이가 조금 있어도 경비를 받아주는 업체들이 많다고 하여 저는 경비 교육을 받고 집에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외진 곳에 있는 한 제약회사에 서류를 넣었고 다행히 좋게 결과가 나와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 제약회사에서 보안 및 경비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경비 업무 자체가 주간, 야간 이렇게 이교대로 돌아가다 보니 처음엔 적응하기가 힘든 것도 있었지만 업무의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주간에는 거의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확인하거나 CCTV를 보는 업무가 대부분이었고 밤에는 회사의 내부와 외부를 순찰하는 업무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약회사 자체가 신약 개발 및 특허를 가지고 약을 개발하다 보니 회사에서는 보안과 기밀이 우선시 되었기에 근로계약할 때 서류에서 회사에서 본 모든 것과 모든 정보를 회사 밖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서도 같이 작성했습니다. 출근하고 보니 저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나이는 대부분 50대에서 60대이셨기에 그렇게 텃세가 심하지는 않았었고 첫 주는 입사를 하고 아직 적응 기간이어서 그런지 주간 근무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주말 이틀을 쉬고 나서 선임분이 오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씨, 이제는 야간 근무를 해야 하네. 이게 이 교대이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스케줄대로 업무가 돌아가야 해서 말이야.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간단하네. 회사에서 들었다시피 밤의 업무가 대부분 8시쯤에 끝나니 8시쯤에 회사의 입구를 잠그고 회사의 내부나 외부를 한 번씩 순찰하면 된다네. 아, 그리고 이리 와보게. 선임분은 그렇게 저를 부르시더니 야간에 순찰하는 코스가 있다며 회사의 내부를 천천히 안내해 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보관창고라네. 약이 만들어질 때 사용되는 약의 주 원료와 그 주 원료에 첨가되는 부원료가 있는 곳이지. 여기는 온도가 매우 중요하니까 한 번씩 이 온도계와 같이 봐주면 좋네. 그러면서 창고 안에 있는 온도계를 확인해 주셨고 그렇게 보관 창고를 이어서 약의 원료를 측량하는 측량실, 그리고 약을 혼합하는 혼합실, 그리고 만들어진 약을 코팅하는 코팅실을 지나 완성된 약을 포장하는 포장실까지 해서 제약회사 내부를 한번 같이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을 따라다니며 조금 희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회사 안에 너무나도 많은 문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문 모양도 다 똑같이 생겨서 기억을 잘 하지 않으면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문이 많냐고 물어보자 선임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이 만들어지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게 멸균,
약에 조금이라도 균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에 몇 번의 소독 및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균을 막고자 하려는 수단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 약의 주 원료가 가루이다 보니 약이 섞이지 않기 위해 이렇게 분리해서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되네. 그래도 이게 참 헷갈리긴 하지. 나도 처음 일할 때 이게 이문이고 저게 저문이라고 헷갈릴 정도로 길을 헤맸었네. 아참, 그리고 중요한 회사의 규칙이 하나 있는데 이건 꼭 메모해두게. 그러면서 지켜야 할 하나의 규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야간 내는 물류창고에 들어가지 말 것. 물류창고에는 무겁고 큰 원료통이 층층이 쌓여 있기에 떨어져 다칠 수도 있고, 또 밤에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치거나 위급한 상황이 오면 도움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임분이 알려주신 내용을 기재하고 그날 밤 야간 당직을 서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약 2시간의 휴식 시간을 취했으며, 휴식 시간을 취하는 동안 잠깐의 쪽잠을 잤고 회사의 외부부터 한 바퀴 순찰을 했습니다. 회사의 외부는 사실상 별 다를 게 없는 게, 제약회사의 건물은 거의 대부분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생겼기에 회사의 건물과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그리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의 사무실동 건물만 순찰하면 되었기에 문이 잘 잠겨 있는지 보안 경비가 잘 걸려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어서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순찰을 돌고 있는데 한 여직원이 이쪽으로 걸어오며 수고하십니다 라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머리에 뭔가를 쓰고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모자는 방진 모자였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모자는 벗고 가지. 저는 그렇게 혼자 웃으며 그저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까지 일하고 가는 직원인가 보다 생각했고 회사의 내부를 들어갔습니다. 회사의 내부는 불이 다 꺼져 있었기에 매우 캄캄했고 손전등을 하나 켜서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건물은 총 5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1층은 밥을 먹는 급식실과 회의실, 그리고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로 되어 있었기에 금방 둘러볼 수 있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약을 만드는 생산실과 약을 개발하는 개발실이 존재하였기에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굳이 안쪽까지는 둘러보지 않아도 되는 게, 웬만한 곳이 다 유리막이 설치되어 있어 밖에서 안을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워낙 문이 똑같아서 헷갈릴 때도 있어서 왔던 곳의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는 일도 있었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류창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임이 말했던 규칙이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아마도 2층부터 5층까지 똑같은 문과 길에 헷갈려 뺑뺑이를 몇 번을 돌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물류창고에 들어가자 앞에는 컴퓨터들이 책상에 놓여 있었고 끌고 다니는 자키가 몇 개 있었으며, 정말 사다리차 같은 위아래로 엘리베이터처럼 작동할 수 있는 지게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개로 나눠진 렉은 7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말 빼곡하게 원료통들이 쌓여져 있어 위험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렉부터
천천히 손전등을 켜고 돌아보는데 두 번째 렉에서 뭔가가 저 끝에서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렉을 지났을 때도 그 모습이 보였고 네 번째 렉을 지나자 저 끝에 뭔가 파란색 불빛이 보이는 문이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서자 그 파란색 불빛은 냉동고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선임이 말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냉동고 안에는 정말 온도에 까다로운 원료들이 안에 들어있고 그 원료들의 값이 진짜 1kg에 1000만원을 넘을 정도로 비싼 재료이다 보니 특히 냉동실은 잘 봐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냉동실의 문을 닫고 가려고 할 때 냉동실 안에서 비닐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이 밤에 누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했지만 방금 전까지 모든 건물의 내부를 순찰하였지만 그 어디에서도 불이 켜져 있지 않고 작업을 하는 곳이 없었기에 저는 그 냉동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냉동실 안쪽에 누군가가 일을 할 때 입는 방진복을 입고 머리에는 방진 모자를 쓴 채 냉동실 입구의 문을 돌아서서 쭈그려 앉아 비닐을 부스럭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쪽으로 걸어가 그 사람의 어깨를 툭툭 치자 그 사람은 이쪽으로 서서히 고개를 돌리는데 그 모습에 저는 놀라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방진 모자로 머리카락이 숨겨져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으나 뭔가 알 수 없는 검은 비닐에 담긴 흰 가루를 손으로 퍼서 먹고 있었고 눈동자의 동공은 하얀색으로 뒤집혀 있고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밖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손까지 굳어버려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었고 그때 냉동실의 문이 닫혀버리며 모든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쭈그려 앉아있던 사람의 소리가 사라지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나저나 컴컴한 공간에 갇혀 온도는 서서히 내려가며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이걸 어쩌나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러다 정말 얼어 죽겠거니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밖에서 같이 경비 일을 하시던 이 씨의 말소리가 들리며 냉동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게 왜 밤에 물류창고에 들어오고 그러나 분명히 선임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사실 잊어버렸네. 2층부터 5층까지 계속해서 순찰을 도는데 너무 방이 똑같이 생겨서 헷갈리고 말았네. 그러자 이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층부터 5층까지 순찰을 하다니 무슨 말인가? 개발실인 4층, 5층은 공사 중이어서 다음 주까지 폐쇄되어 있어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아닐세, 분명 내가 계단을 오르락거리며 층을 확인했는데 말이야. 거기다 개발실에 화학약품이 든 곳에 불이 켜져 있어서 불까지 껐는데 내가 직접 내가 CCTV로 찍힌 자네의 모습을 보여주겠네. 같이 보세. 그러면서 우리는 경비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CCTV의 모습에는 나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방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이번에는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똑같은 장소에 손전등을 들고 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그럼 내가 순찰을 한 곳은 어디였을까? 라는 생각과 분명히 층수 확인까지 하면서 돈 것 같은데 무엇에 씌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물류창고에서 무엇을 본 거냐고 물었고 나는 냉동실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누군가가 방진복을 입고 검은색 안에 하얀 가루를 퍼먹고 있었다고 말하자 이 씨는 놀란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왔다 갔나 보네. 그 사람이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 그 사람은 이 회사에 다니던 제약회사 직원이었는데 정말 나이가 어렸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0살에 회사를 들어왔으니 말이야. 그런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죽고 말았다네. 정말 그 여직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일 늦게 회사를 퇴근하고 퇴근을 할 때 아 맞다. 머리에 꼭 희한한 모자를 쓰고 다녔었네. 일할 때 쓰는 방진 모자 말일세. 저는 그 말을 듣고 회사의 외부를 순찰 돌 때 마주쳤던 그 여직원이 생각이 났고 그때부터 뭔가에 홀린 것인가 라는 생각과 냉동실 안에 있던 사람의 모습까지 겹쳐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이직해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회사를 밤에 순찰하기가 무서웠습니다. 경비가 순찰을 돌지 못하면 밤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기도 하고 저는 그 트라우마로 인해 퇴사하고 그렇게 지금은 다른 곳의 경비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여직원은 왜 그렇게 아직도 회사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지 회사와 혹시 자신의 죽음과 무엇인가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회사를 떠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근무할 때 작성했던 회사의 근무 계약서상 회사에서 본 모든 정보를 밖에서 누설하지 말라는 계약서가 다시 생각났고 아직도 그 회사는 밤에 혼자서 물류창고를 순찰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